안녕하세요. 족부정형과 전문의 김주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소건망류의 수술적 치료 사례인 오중족골 절골 및 비복근 근막 절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건망류인데요. 소건망류 말이 어려운데 먼저 어떤 병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건망류라고 하는 거는 새끼발가락 아래 부분에 이 부분에 굳은 살, 티눈 그리고 몽우리가 발생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걷거나 신발을 신을 때 통증 및 불편감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새끼발가락 외측에 이렇게 몽우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티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곳의 위치는 새끼발가락 아래 부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소건망류는 다섯째 발가락 외측 및 아래 부위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 현상, 몽우리만 제거하거나 굳은 살만 제거하거나 티눈만 제거를 해도 압력을 유발하는 그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자꾸만 재발하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환자는 소건망류를 수술한 환자입니다. 그러면 소건망류 무조건 있으면 수술하냐? 그건 아니에요.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환자는 새끼발가락 아래쪽에 이 부위에요. 몽우리가 있었던 환자예요. 그리고 이 부위에 통증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6개월간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계획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소건망류의 원인 중에 하나인 오중족골 머리, 이 부위가 바깥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었고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수술로 해결을 해줬더니 이게 수술 후 1년째 사진입니다. 바깥쪽에 보였던 빨갛게 붓기도 없어졌고 몽우리도 없이 얇게 지금 예쁘게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수술 후 엑스레이를 보시면 요 오중족골 돌출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뼈가 돌출이 된 거니까 이 뼈를 잘라서 안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넣어줬더니 이 부위가 넣어준 상태로 잘 붙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수술 후에 성공적으로 잘 걷고 다니고 통증도 다 줄어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환자의 불편감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는 30대 여자 환자였고요. 걸을 때 새끼발가락 아래가 아프고 몽우리가 만져지는 것을 주소로 오셨습니다. 신발을 신고 걸을 때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6개월간 아까 제가 치료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환자의 외견을 봤더니 새끼발가락 아래 이 부위에 통증 및 붓기가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초음파를 봤더니 여기에 좀 거무스름한 게 보이죠. 이게 활액막이 부어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활액막이라고 하는 거는 충격을 받아주는 쿠션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많은 충격 및 압력을 받게 되면 얘가 부어요. 부으면서 통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압력이 빠지면 저절로 없어지고요. 그래서 활액막이 부어 있고 환자가 새끼발가락 아래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소건망류를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은 소건망류가 됐어요. 자, 그러면 6개월간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압력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뭐냐? 왜 새끼발가락 아래쪽에 압력이 많이 가냐 이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찾아봤더니 오중족골 머리 부위가 돌출이 되고 짧은 아킬레스 힘줄이 확인이 되었어요. 가장 흔한 원인 중에서 또 다른 하나는 요족인데, 요족이라는 거는 뭐냐면 발의 아치가 높으면서 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새끼발가락 아래쪽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건데 이 부위는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면 오중족골 머리 부위의 돌출을 어떻게 하냐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게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 다섯 번째 발가락인데요. 두 번째랑 세 번째 사이, 세 번째랑 네 번째 사이는 간격이 좁은데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사이는 간격이 넓죠. 요 간격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요 노란색 요만큼. 근데 여기만 확 넓잖아요. 이 얘기는 다섯 번째 발가락의 머리 부위가 바깥쪽으로 많이 빠져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러면 이 부위가 압력을 많이 받죠. 그래서 골격의 위치 자체가 다섯 번째 발가락에 요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요 부위가 많이 찍히겠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조각 검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조각을 검사라는 거는 걸을 때 발 바닥 쪽에 압력이 어떻게 가해지는지를 보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뒤꿈치가 있고 여기 앞꿈치가 있어요. 누가 봐도 뒤꿈치의 압력이 좁고 앞꿈치가 더 넓죠. 그래서 앞에가 압력을 받게 되면 여기가 더 분산이 되니까 이 앞에 가는 압력이 좀 더 적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요 분홍색 부위가 뒤꿈치에 닿는 압력입니다. 요 압력이 낮고요. 오히려 앞꿈치에 더 높은 압력이 가해지게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킬레스 힘줄이 짧다 보니까 뒤꿈치가 잘 안 닿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앞에만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엑스레이와 조각 검사 결과를 봤더니 오중족골 머리가 돌출이 되어 있고 짧은 아킬레스 힘줄이 이 환자의 소건망류 원인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는 검사를 통해서 소건망류의 원인이 오중족골 머리 부위가 외축으로 돌출이 되어 있고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소건망류에 대해서 수술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압력을 유발하는 원인을 원인별로 해결을 해주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환자의 원인이 첫 번째가 오중족골 머리 부위가 바깥쪽으로 돌출이 돼서 이 부위에 통증 및 몽우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뼈를 여기서 자릅니다. 톱으로 자르고 이걸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핀을 박아요. 그게 요 모식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요 부위를 자르고 요 머리 부위를 내측으로 밀어낸 다음에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거는 아킬레스 힘줄은 무작정 늘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거는 아킬레스를 구성하는 알근육, 비복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비복근의 근막만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절제를 해주면 요 근막이 절제가 되면 아킬레스 힘줄의 10%만 소량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고요. 몽우리 같은 경우에는 활액막이 부어 있는 겁니다. 활액막이 부어 있는 거는 압력을 줄여주게 되면 저절로 활액막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몽우리가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제가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줬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몽우리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절제하는 수술을 해줬어요. 근데 몽우리 제거 수술 그러면 다 해주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상처가 커지고 수술 직후에 통증이 좀 더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해요. 근데 이 몽우리가 내가 너무 아프다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제거를 해주면 얘가 줄어들 때까지는 제가 계속 닿으면서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몽우리 제거 수술이 몽우리가 환자한테 불편감을 유발시키는 경우에는 이걸 제거해 주는 게 회복이 더 빠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니드에 따라서 제가 해드리고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원해서 몽우리 제거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소건망류의 수술은 발과 발목만 마취하고 수술장에서 재워드립니다. 2박 3일 입원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오전에 입원해서 마취하고요. 오후에 수술해서 그날 수술하고 이틀간 통증을 조절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2박 3일 입원이 최소한은 필요해요. 수술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 되고 특별한 재활은 필요 없고 저희가 정한 보조 신발을 6주간 착용합니다. 요게 그 신발이에요. 앞이 뚫려 있어서 수술 부위에 자극이 안 되는 소건망류 수술에 특화된 신발입니다. 수술 후 6주 차에 여기에 박혀 있는 핀을 외래에서 그냥 제거합니다. 그리고 있는 대로 다 걸어도 되고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면 수술 후 6주에서 3개월 사이에 일상생활에 복귀합니다. 걷는 것 자체가 재활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재활이 없이 잘 나아요. 수술 후에 환자의 결과가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수술 전에 여기가 부어 있는데 수술 후에 보면은 붓기가 없이 잘 마무리된 게 보이고요. 튀어나온 것도 없어서 활액막이 부어 있는 것도 제거를 했지만 어쨌든 잘 가라앉은 게 확인이 됩니다. 환자 통증 없었고요. 수술 전에 이 부분을 잘라서 안쪽으로 넣었잖아요. 그 부위가 이렇게 꺾여 있는 게 보이고 교정이 된 대로 뼈가 잘 붙은 게 확인이 됩니다. 흉터 같은 경우에는 새끼발가락 외측에 흉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정강이 내측에 한 1.5cm 정도의 이 비복근 근막 절제 수술 흉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흉터는 환자분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고요. 환자는 수술 후에 통증이 거의 없어져서 완전히 없어져서 만족한다고 해주셨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건망류는 새끼발가락 아래의 통증입니다. 높은 압력으로 인한 병이어서 압력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환자처럼 6개월간 비술적인 치료에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인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줘야 해결이 됩니다. 소건망류의 원인 중 흔한 거는 오중족골 머리 부위가 외측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거고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원인별로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오중족골 머리 부위가 외측으로 돌출이 되어 있는 거는 오중족골 절골 및 내측 이동 수술을 해주고 아킬레스 힘줄이 짧은 거는 비복근 근막 절제 수술을 해줍니다. 발과 발목만 마취하고 2박 3일 입원하고 6주간 보조 신발하고 보행하시면 됩니다. 소곤막류는 걸을 때마다 새끼발가락 외측이 아파서 신발 신기도 어렵고 걷기도 어려워지는 병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공의를 수료하고 서울백병원 서울족부센터에서 정형외과 교수로 역임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이 동영상은 제가 여러분들 또는 환자분들에게 정보를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공하고자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부 김주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